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밤낮으로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나오셨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만요. 네, 상황이 좀 상황이니까요. 네, 조금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어제 좀 이제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한번 볼까요?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런 상황이 네. 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좀 좋지 않았던 것은 아침에 상승을 하다가 하루 종일 매물 맞으면서 하루 종일 빠졌어요. 1% 갭 상승했는데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장중에 2% 가까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중 흐름이 시장을 흐름을 심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시장 불안하다라는 걸 어저께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것은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침에 고점이 플러스 3.7%였는데 마이너스 3%에 끝났습니다. 아우, 그러면 장중 변동수 6% 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엔비디아가 장중 아침에 4.3% 플러스였는데 어우. 종가가 마이너스 5.1%. 10% 빠졌다는 얘기네, 고점 예, 대비. 예. 야,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기분이 좀 안 좋은. 아직 통과된 게 아니네. 그죠? 예, 미국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여진이 꽤 크네. 약간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하고 이제 미국 시장하고 차이점은 오늘 시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냥 한번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어제 제가 뭐 데일리 방송이라서 뉴스 전해드리고 뭐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드리고 요래야 되니까 예. 아침 방송에서 그런 말씀 못 드렸고 어제 밤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밑에 세 줄로 딱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BOJ-발 텐트럼은 해소 과정.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 좀 더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AI 반도체 밸류 조정은 진행 중. 그리고 경기 논쟁은 앞으로 닥칠 이벤트. 저는 시장을 좀 세 글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쾌하네. 명쾌해.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반등 주고 이런 부분하고 미국 시장이 어저께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이런 부분은 약간 다르다 결이. 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J-발 텐트럼은 해소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AI 관련해서는 계속 밸류 조정이 좀 더 네.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뭐 침체냐, 뭐 후퇴냐. 저게 이제 하반기에 묵직하게 오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오고 있는 거. 오고 있는 지금 거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 중에 심리를 계속 예. 가장 안 좋게 했던 것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0% 하락을 한 거예요. 어닝 미스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힘을 잃고 나중에 또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이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좀 주시는 것 같던데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올라올 때 주도주하고 후발주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다르죠. 하락폭도 다르고 반등폭도 좀 달라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여전히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특징은 주요 지표는 크게 변한 바는 없고요. 엔화가 142엔이 달러엔이 저점이었는데 146.7엔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BOJ에서 어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부총재 나와서 저렇게 만든 거죠. 예,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애플이 어제 1.2% 올라서 애플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뭐 매물을 맞고 이런 부분에 이제 핵심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애플도 물론 맞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네. 우리 시장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슈에서 좀 벗어난 데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심리가. 그런 부분들은 애플은 살짝 벗어나 있지. 예, 예. 저건 예, 이제 그렇죠. 수급상 저 워런 버핏 경께서 예. 팔아서 예. 호되게 당한 거군요. 예, 사실 여기는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지금 핵심에선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빠지는 거는 AI의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그렇죠. 하드웨어가 엔비디아 같은 빠지는 거.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지나고 나서 일종의 약간의 어떤 캐즘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상업화하는 쪽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좀 있었다. 어제 미국 시장을 저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아침에 좀 주춤주춤하고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반등 세지도 못했는데 반등도 약했는데 또 약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좀 뭘까 불안한 이제 출발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일단 코스닥가 먼저 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상승하는 이유가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한 3가지의 호재성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바이오 좋거든요. 좋죠. 예, 성장 그리고 산업이니까. 또 하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아요. 경기 방어주죠. 예, 얘네들은. 네. 얘네들은 원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나빠도 약은 먹는다. 예, 얘네들은 그래서 필수 소비자라고 해서 제약주는 좀 강하고 아무튼 얘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경기 안 좋을 때 제약주가 대체로 방어죠. 괜찮아요. 예,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 최후의 보루지. 약을 끊지 앞으로는 않잖아. 금리도 인한다고 하죠. 경기도 안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각이 되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좋은 건 이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BOJ 발 텐트럼 그래서 그걸로 인한 엔캐리 청산에 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그 자금으로 많이 올렸던 빅테크가 빠지고 AI 반도체 밸류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벗어나 있어요, 얘들이 좀 이쪽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이.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와서 좀 오르는 게 그건 아닌가. 영향 없어요. 지금 주변에 코로나 엄청 예, 코로나도 좀 있고요. 예, 코로나가 다시 이제 코로나 다시 예, 많이 그래요? 이거 한 번도 지금까지 역대 한 번도 안 걸린 분이 여기 계신데 네, 한 번도 안 걸렸죠. 지나갔겠죠. 모르고 지나갔으면 건강하시니까. 예, 예, 건강하시니까. 그냥 웃어요. 이제 감기니까요. 이제 감기 한 종류가 되겠죠. 예. 아무튼 요즘에 다시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아침에도 강했어요. 코스닥은 나중에 올라온 게 아니고 아침부터 좀 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와중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8월 1일부터 시장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 오늘 8월 8일인데 8월 7일까지 요 기간 동안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 올랐습니다. 야, 16%. 삼바 갖고 있는 사람 완전 쌈바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아침에 주춤주춤 했었어요. 근데 네. 그러다가 아침에는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HBM3 8단 엔비디아 콘텐츠통과 김프로님 전해주신 거 삼성전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거 될 거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뉴스가 딱 나온 날은요, 삼성전자 뜨고 SK 하이닉스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부인하니까 다시 SK 하이닉스 올라오고 삼성전자 다시 내리고 뭐 이런 모습이 어저께 오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장중에 일본은행 부총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조절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니케이가 급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녁에 또 방송에서 니케이가 급반등하면서 우리 시장이 같이 따라 올라주면서 반도체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올라와서 1.8%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일본은행 부총재의 발언 요게 올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올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좀 안타까운 점은 제가 늘 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그만하고 싶은데 2차 전지가 너무 약해요. 2차 전지. 예. 엔솔도 어제 한 4% 가까이 2차 빠졌네. 전지가 월요일 날 급락할 때 같이 빠졌거든요. 예. 같이 빠졌다가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들은 반등을 하는데. 근데 그 텐트럼 전에 좀 올랐잖아요. 고전에는 이제 수급상으로 조금 좀 올랐었는데. 반등하고 있었지. 근데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니까 올랐던 것도 없이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지수에 우리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최선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한적이었다. 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장중에 일본은 부총재 발언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공개자님도 말씀 주셨는데 꽤 중요하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모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한 5-60% 정도 해소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보다 이게 가장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외환 트레이더들이 모여 있는 NK 트레이딩 커뮤니티와 그리고 JP모건에서 FX 전략 책임자가 발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 업에 이 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라서 이게 조금 더 신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딩 커뮤니티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뭐 커뮤니티를 하는 어떤 이제 있었겠죠. 단톡방. 예, 거기에 50~60%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반대로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역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 해소되었으니 이제 급격한 시장 변동성보다는 약간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JP모건의 이제 글로벌 FX 전략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종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 이번으로 인해서 캐리 트레이드의 주체들이 NI 단기 급등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급격한 손실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번 변동성으로 인해서 아까 김프로님, 정프로님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오다가 들었는데요. 지금 일본이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인한 캐리 자금으로 인한 그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아마도 이제 당분간 다시 오지 않는다. 예, 쉽지 않.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기 좀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C컵. C컵 한 거죠. 아니 그럼 엔캐리로 그동안 이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썼던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잠기고 다시 안 나와요, 이 친구들은? 아니면 그 친구들은 다른데 또 어디 쓰여요? 그러니까 엔캐리 뭐 수십조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중에 급한 헤지 펀드 자금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는 일본으로 이제 또 잠복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본 예. 안으로. 일본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는 예.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일본이 긴축을 한다는 걸 회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회수하는 거예요. 예,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을 살렸던 내용, 오시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 전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필요시에 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할 것, 시장 상황이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 인상 궤적도 수정할 것. 현 시점에서는 완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성문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우리 시장을 올린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걸 먼저 읽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BOJ별 텐트럼 해소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제 아침에 일본이 2.7% 하락했어요. 그 전날 반등이 셌었거든요. 그래서 빠졌었어요. 근데 장중에 플러스 3.39%까지 올라간 거는 요 발언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결국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을 보면 8월 1일부터 7월 31일 날 금리 인상한 거거든요. 8월 1일 날 2.5%, 2일 날 5.8%, 5일 날 12% 하락한 겁니다. 합쳐서 20.7% 하락했거든요. 네. 그리고 6일 날, 7일 날 이틀 동안 반등이 11.3% 반동해서 약 50% 정도 반등을 했어요. 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 엔화가 달러엔이 162엔에서 142엔까지 떨어졌다가 네. 146.7까지 올라왔어요. 이 발언이나 그리고 엔화의 흐름이나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 이걸 해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JP모건에서 얘기한 것은 한 60% 됐고 앞으로 좀 남았다라고 하지만 해소하는 과정에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오늘 여기 여러분께 텍스트로 가져오지 않았지만 일본 BOJ에서 2000년 이후에 2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2번. 2000년도에 0.25% 금리 인상했는데 2000년도에 뭐가 있었죠? IT 버블 붕괴가 있으면서 확 꼬꾸라지면서 6개월 만에 제로 금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2006년도에 말에 25bp 금리 인상하고 2007년도 초에 25bp 금리 인상. 2008년도에 다시 돌아갔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았잖아요. 그렇죠. 곧바로 제로 금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번에도 경기 둔화해서 경기 침체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장래기 금리차가 또 정상화되면서. 그런데 지금 요번에 금리 인상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 경기가 이제 경착륙까지는 아니더라도 착륙을 하면서 시장이 내년도에 올해보다 내년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그 와중에 얘들이 금리 인상 계속 할 수 있을까 원래대로? 요런 시기에? 꼭 그런 시기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좀 생각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 입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진짜 한번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일본은 저 세계 2위권 경제였잖아요. 네. 지금 3위 경제고. 네. 그래도 계속 국제금융시장하고 정반대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미일 관계에서 저 힌트가 있지 않냐. 미국의 모자란 유동성을 엔캐리를 비롯한 이 초저금리의 상태에서 일본 자금들이 계속 받쳐왔거든. 미국채 누가 사요? 일본 그렇죠. 네. 저 미국이 무슨 위기만 닥치면 일본이 구원토를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미일 간에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확실한 동맹 네. 돈으로 다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 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기는 못 버틸 정도 되니까 네. 앙탈 한번 부린 거지. 아, 우리 못 버텨 이제. 그랬더니 미국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예. 받지 너. 그러니까 다시 예.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일본 정치권이나 비호재에서는 금리 정상화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워딩들을 보면. 못 하고 싶어도 계속 그러니까. 벌써 하고 싶어도 20년을 넘게 하고 싶어도 헤드락이 안 걸린 안 되는 거죠. 미국한테.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슈퍼라이트님 너무 하시네. 영어를 못해서 그런다는데. 예? 일본 영어를 못해서 그런데요. 무슨 생각이에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영어 좀 하는 사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AI 반도체 밸류 하드웨어 쪽의 밸류 조정은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 여기까지인 거고 네. 경제 논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논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것도 먼저 뉴스부터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걸 좀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네. 미국 신용카드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밑에 이것도 이게 어제 뉴스가 아니고 예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뉴스입니다. 신용카드 부채가 2분기 기준, 2분기 말 기준이에요. 1,570조 원으로 사상 최다라고 합니다. 연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2분기 연체율이 9.1%, 90일 이상 연체가 7.1%. 우리나라가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는 정말 망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런 숫자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카드 위기 나오는 거죠. 저 예, 정도. 예. 카드 위기. 그렇죠. 근데 요걸 이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팬데믹 시대에 쌓인 가계의 저축은 소비자가 높은 물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점차 이러한 완충제가 줄어들고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소비 활력이 떨어지면 이제 미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뭐 또는 소비 지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으로 닥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논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제가 이거 너무 칸이 없어갖고 여기 써다가 지워버리고 안 가져온 게 있는데 네. 머스크가 네. 해운 선사요. 전 세계 1위 네네네. 머스크에서 가끔 가다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언급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네. 이번에 머스크 CEO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자기네들은 직접 거기에 있는 물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재고에 쌓인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소매 업체들의 주문을 봤을 때 이거 침체가 아니다. 아직도 훌륭하다. 훌륭하대요? 예, 아주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오늘 아침 얘기를 좀 했어요. 일론 머스크 말고요, 여러분. 예, 예. 세계 머스크사. 제1 해운사죠. 예, 예. 덴마크죠, 덴마크. 예, 덴마크사요. 머스크의 CEO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거리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둔화되는 건 맞아요. 우리 거부하지 말자고.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착륙을 해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논쟁거리를 계속 남아 있는 거다. 예,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량이나 아니면 뭐 부채 혹은 뭐 이렇게 못 갚는 애들 뭐 예. 이런 거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팍 뭐 급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거는요. 네. 2분기 기준으로 가져왔거든요. 네. 제가 1분기에도 요거를 뉴스를 전해드렸었어요. 1분기 연체율이 5.1%였습니다. 예. 지금 9.1%예요. 아, 많이 늘긴 늘었군요. 그럼 예. 이게 예. 3분기에는 더 늘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이제 돈이 저 떨어지고 추세대로 가면 예. 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느는 게 계속 늘진 않고 저렇게 되면 이제 마지노선. 소비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건 이제 저게 는 거는 소비를 안 줄인 상태에서 예. 저축이 줄었기 때문에 저런 맞습니다. 상태가 보면요. 근데 저축은 이미 줄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일 HTS로 막 내 돈 얼마 있는지 막 보지만은
미국 사람들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써. 일단 소비의 나라니까. 응? 막상 이제 뭐 끊기면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리얼라이즈. 그때 이제 느끼는 거야. 아, 이제 줄여야 되네. 그때 또 뭐가 와? 해고통보가 와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주간 실업수당 신규 청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메커니즘이야. 참 대책 없어 미국 사람들. 우리처럼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요. 정서가 다른 거죠. 우리는 없으면 안 쓰잖아요. 없기 전부터 안 쓰죠. 없기 전부터. 근데 여기는 막상 없어서 이제 뭐 통보 와야 이제 그때부터 안 쓰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매일 집값 렌트료 하고 뭐 모기지론 쓴 거, 자동차 할부, 막 고지서 보고서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막 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아무튼 뭐 그렇게 지금 좋지 않는 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하튼간에 여기까지는 시황을 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어제 아침에도 저녁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변동성이 큰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그 폭은 좀 차로 감소를 할 거고요. 경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종목단에서 보면은 현재 악재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섹터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수급이 움직임이 좀 보여집니다. 저도 요번에 뭐 일부 종목을 좀 교체를 해서 좀 피해 가려고 피해 갔는데 대형주 몇 개 피해 갔는데 대형주도 폭락해 버린 바람에 거기는 좀 맞았고 중소형주에서 좀 피해 가려고 다른 쪽으로 옮겼더니 얘네들은 빠지기도 좀 덜 빠졌지만 원위치를 곧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조리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다르다. 수급도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악재 이슈가 좀 있는 그쪽 섹터는 조금 피해가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런 쪽에 있다면, 만약 거래를 하신다면,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스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3번 뉴스까지 전해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4번은 EU에서 6일 날 현지 시간 6일이니까 어제죠. EU 이사회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3년간 75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42억 유로를 지급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요건 요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쪽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전쟁을 좀 끝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보면은. 이쪽에는 또 상대적으로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왜 이런 뉴스를 가져오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런 이 뉴스의 섹터별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요. 주가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5번 뉴스는 하마스의 새로운 지도자 신화로 선출했다라는 거. 뭐 직접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한번 그냥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시끄러우니까 로이터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선출되고 나서 미국에서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신화로에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곧바로 되자마자 표적 살해할 것이라고 그냥 공식 천명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굉장히 긴장감을 좀 높이고 있는 거죠. 아직은 공습을 안 했죠. 어디 이란이? 이란이 예고만 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안 했죠. 원래 예고대로 했으면 어제 정도 했어야 돼요. 72시간 내에 뭐 한다고 즉시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마 그게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란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협상 중입니다. 어디를 때려줄까? 어디랑? 이스라엘이랑? 미국하고 3자 통화 중이야.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3자 통화 중이라니까. 어디를 때려줄까 너? 여기 요 정도면 되겠니? 미국이 몇 발 쏠래? 여기 얘기 중일 거예요. 하고 있다. 근데 전 세계가 이게 전면전 확전이 되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고 뉴스에 보면은 그런 뉴스 여러분 보셨겠죠. 러시아에 자기들 전쟁하고 있으면서 푸틴이 이란에 요청을 했대잖아요. 공식적으로 너무 세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푸틴이 이란한테?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죠. 사자통화인가? 우크라이나는 참 벌써 계속 전쟁 중인데 잊혀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패전을 하고 러시아가 승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전쟁 중인데 금메달 3개 따고 17위야. 러시아는 불참했죠.
러시아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네. 근데 우리 저 펜싱 여자 대표팀이 졌잖아요. 결승전에서. 몰라. 스포츠를 너무 몰라. 근데 예. 졌는데도 내가 좀 감동이 있더라고. 응? 아, 그 우크라이나 선수들.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막 울면서 막. 응? 네네네. 네. 김영숙 우리 시청자분께서 70대 서울 사시는 할머니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아들이 저 사모펀드 회사 PE로 있는데 아들이 엄마 제발 좀 주식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식을 또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사모펀드에서 PE라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에쿼티 그니까 네. 굉장히 하이 레벨 투자자실 텐데. 근데 엄마는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계속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드님이 태도를 바꾸세요. 엄마랑 같이 좀 하세요. 그리고 또 보면 어머님들이 잘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또 약간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또 빛을 발하실 때가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합니다. 김영수님. 네,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6월 경상수지 나왔는데 122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상반기만 377억 달러예요. 이거 월간으로 6월은 역대 3위 수준이고요.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 내용을 좀 뜯어봤더니 수입이 좀 줄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별로 안 먹히니까 그냥 두 줄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요. 그리고 7, 8, 9 뉴스는 생각해볼 뉴스입니다. 중국 내 AI 관련 기업이 총 167만 개가 있다고 하네요. 회사가. 예, 이거 어디서 조사했냐면 기업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치차차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한 거네. 예, 보도한 거예요. SCMP가 그거거든. 올해 상반기만 설립을 23만 7천 개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 국무원의 차세대 AI 발전 계획 발표 후에 148만 개가 신규 설립이 돼서 잘한다. 전체 167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이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예. 근데 결국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결국 그 중에 또 뭐가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AI 안 되겠다.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고 하죠. 우리 서방의 AI 안 되겠다 저거. 167만 개를 한다는데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하이테크 기술을 못 가져가게 못 따라오게 미국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옛날에 일본이 전 세계 경제 2위였을 때 미국이 2위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런 거 이제 하이테크 분탕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일단 분탕질을 해. 그럼 다 죽어. 거기서 자기가 이제 딱 살아남는. 네, 여덟 번째 뉴스는 TSMC가 2025년도 내년도에 3나노 및 5나노 프로세싱 가격을 3에서 8% 인상한다라고 고객사에 전달했다라는 디지털스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를 보시면 이 9번 뉴스에 우리 삼성전자가 좀 분발을 할 뉴스입니다. 네. TSMC가 생산시설 확충해도 생산 여력이 계속 부족하답니다. 생산을 못 해주니까 당연히 가격 올려도 되는 거죠. 얘네들은. 현재 엔비디아 제품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추가 생산 여력이 부족하고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등 빅테크들이 TSMC가 지금 뭐 거의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하면서 다른 걸 못 만들어주고 있어서 인텔 파운드리의 위탁 검토 중이 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인텔에 가면 안 되죠. 우리 삼성이 받아야죠. 삼성이 받아야죠.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네. 위험한데. 그리고 10번, 11번, 12번은 그냥 단신들 우리 국내 뉴스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여풍으로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개별 아모레퍼시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두 가지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종가는 못 봤는데 마이너스 한 24% 정도 빠졌어요. 네? 하루에? 어제 종가는 제가 못 봤는데 종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어제 장이 반등하고 다 오르는데 화장품이 아침부터 다 때려 맞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안에 내용이 다른데 그냥 화장품이랑 같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워낙 아침 맞다 보니까 플러스로 진입 못하고 약보합 정도에 끝난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 거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래가 어디서 있었다라는 걸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영업이익이 뭐 엄청나게 쇼크였죠. 컨센이 695억인데 42억분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전체 매출을 보세요. 국내 매출은 마이너스 8%, 해외 매출이 플러스 3%인데요. 중국이 마이너스 54%, 미국이 플러스 65%, 유럽이 플러스 182%예요. 왜 이랬냐? 중국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퍼시픽이 다른 데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여전히 물론 회사가 덩치가 크니까 그렇겠죠. 덩치가 커서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야, 많이 빠졌네요. 16만 5,800원짜리가 12만 4,500원이 어제 하루에? 오. 와. 얼마 빠진 거야? 4만 1,300원이 빠졌으니까 20%가 더 빠졌는데. 그래서 어제 이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중국의 비중이 많은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화장품에서 이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에서 마이너스 54 날 정도로 뭘 팔고는 있었나? 중국 왜 안 좋아진 지 한참 되지 않았어요? 아니죠. 화장품. 그래도 절대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설화수. 아, 설화수. 아, 근데 마이너스 53% 중국에서 났어. 야, 12분 뉴스는 다이소 넘무는 편의점이라고 했는데 GS 리테일이 그 저가 가성비 좋은 요런 화장품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면 편의점에 팔잖아요. 근데 이제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가 공동 개발해서 듀이트리와 같은 개발해서 제품을 계속 만들면서 확대를 좀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GS25 화장품 구매 고객을 조사했더니 50%가 10대에서 20대입니다. 뭐 그렇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싼 거 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와 손잡고 가성비, 소용량, 기초 화장품 상품을 확대한다. 이거 아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보면 올리브영을 넘보느냐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이소를 넘보느냐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올리브영 넘사벽이 된 거고 다이소에서 이런 제품들을 팔잖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많이 삽니다. 제가 보면 제 거기 우리 조카들이 이렇게 보면 다이소에 가서 사요. 화장품을? 예. 저가 화장품들을 다이소에서 산다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이게 잘 팔립니다. 굉장히 화장품들이. 잘 모르시죠?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다이소 가봤어요? 조카들이 있어서. 다이소는 종종 가죠. 다이소는 한 번 가봤나? 다이소를? 한 번밖에 안 가보셨어요? 딱 한 번 가본 것 같아. 한 번. 거기 살 거 진짜 많아요. 네, 빈손으로 못 나오죠. 네, 다이소 한번 들어가면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본 여행 가면 뭐 돈키호테 가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바구니로 사고 쓸어 담아오죠. 홍콩 가면은 뭐 그 약 파는 데서 이것저것 막 팔잖아요. 자파점처럼. 네, 호랑이 연구.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편의점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뭐 뉴스가 있었고요. 삼양식품이 불닭신화로 아직 계획 중이긴 한데 뭐 하겠죠. 지금 해외 수요 급증을 해서 즉각 반응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 폴란드의 카토비체 지역에 현지 공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장 건설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해외 현지의 공장을 막 짓는군요. 예,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거 국내 뉴스고요. 앞에 뉴스는 너무 무겁고 복잡한 뉴스가 많아서 뒤에 뉴스는 좀 가벼운 걸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야, 다이소 사다 보면 5만 원 훌쩍 넘는다는데. 다이소? 아 그럼요. 맨 처음에 이제 그냥 배터리 사러 그 건전지 있잖아요. 그거 사러 보통 많이 가거든요. 건전지 워낙 싸요 거기 가면. 건전지 사러 들어갔다가 이제 그 뭐 주방 쪽 한번 돌고 뭐 인테리어 차량 뭐 이렇게 한번 돌면 뭐 5만 원 진짜 금방입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해갖고 집에 와서 그거 풀고 다시 정프로 딱 들어서 또 테무 사지. 옷은 테무, 생활용품은 다이소.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요런 우리 3프로 또 프로그램들 만들 PD를 또 저희가 모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경력직 PD분들 오시고 싶으면 한번 와보세요. 네. 이렇게 실업률이 폭등할 때 저희는 뽑습니다. 왜? 지옥을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잘해드릴게요. 불닭 볶음면 매운맛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갈 때 3%는 고용을 늘리겠습니다. 투자도 이렇게 역발상으로 하듯이 고용도 역발상으로. 이럴 때 또 훌륭한 인재분들을 또 확보할 수 있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